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잊혀질 코인이라고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이코인,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이들이 조용히 스마트폰 화면을 꺼버렸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파이코인은 단순히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코인이 아닙니다.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가치를 의심하는 건 봄이 오기 전 겨울을 보고 이젠 끝났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겨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준비하는 계절이죠. 요즘 커뮤니티에는 파이코인은 잊혀질 것이다라는 글이 떠돕니다. 거래량이 적고 반등 가능성이 낮고 차트가 답이 없다는 이야기들. 하지만 이런 분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차트만 보고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인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생태계입니다. 트레이더들이 숫자만 바라보며 이건 끝났다고 말할 때 파이코인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단기 유행이 아닌 장기 생태계를 쌓는 길 말이죠. 이건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수많은 코인이 사라져도 파이코인은 남는가? 왜 수백만 명이 여전히 매일 접속하는가?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 프로젝트가 왜 특별한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파이코인은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제 표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진짜 이야기를 볼 시간입니다. 그 속에는 숫자보다 강한 증거가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숫자를 해석하는 시선이 다를 뿐이죠. 2025년 10월 현재 파이네트워크의 메인넷으로 이주한 사용자는 1480만 명을 넘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269만 명이 새로 합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가가 아닙니다. 생태계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블록체인의 진짜 가치는 차트가 아니라 활용에 있습니다. 실제로 쓰이고 있는가? 그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지금 전 세계 230개국에서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336만 명은 AI 기반 KYC로 신원 인증을 마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명 기반 경제 생태계의 현실입니다. 파이네트워크 안에서는 이미 253개의 앱이 운영 중이고 2만 4천 개가 넘는 신규 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절반 이상이 일반 사용자가 직접 만든 앱이죠. 개발자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노코드 생태계. 이건 기존 블록체인에선 보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는 실제 경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매장은 파이코인으로 차량을 판매했고 베트남의 카페에서는 단 0.003파이로 아침 식사를 살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한 병원은 수술비의 절반을 파이코인으로 결제받았죠. 이제 코인은 차트 속 숫자가 아니라 생활 속 화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작동하는 경제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두고 잊혀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세상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는 한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입니다. 숫자는 위대하지만 진짜 힘은 언제나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파이코인의 중심에는 기술도 자본도 아닙니다. 그곳에는 사람, 바로 파이오니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6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전 세계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앱을 켜고 채굴 버튼을 누르고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나누죠. 그들은 단순한 유저가 아니라 생태계의 구성원입니다. 파이투데이 2025 생태계 챌린지에는 무려 26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중 76만 명이 모든 단계를 완주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앱을 만들고 거래를 경험하며 만들어낸 집단적 성취였죠. 이 커뮤니티의 힘은 탈중앙화의 진짜 의미를 보여줍니다. 파이코인은 단 한 사람의 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각국의 파이오니어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자생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갑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주체가 되어 움직이는 집단적 신뢰의 결과입니다. 이런 커뮤니티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운동과도 같습니다. 누군가는 파이코인을 투자라고 하고 누군가는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참여의 혁명입니다. 그렇기에
가격이 흔들려도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함께 쌓아온 우리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 결속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이코인이 어떤 기술적 도약을 준비 중인지 볼 차례입니다. 모든 혁명에는 기술적 순간이 있습니다. 불이 처음 밝혀지던 그날처럼 세상을 뒤바꾸는 결정적 순간 말이죠. 파이코인에게 그 순간은 바로 ISO 2002 통합입니다. 이 표준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은행과 결제망이 사용하는 공통 언어, 금융 데이터의 국제 표준이죠. 2025년 11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이 표준으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파이네트워크가 ISO 2002 통합을 공식 활성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파이코인이 더 이상 암호화폐 안의 세상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글로벌 은행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송금, 결제, 정산이 모두 국경 없이 초저비용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꿈꾸던 실제 금융 연결성을 파이코인은 불과 몇 년 만에 따라잡고 있습니다. 리플이 ISO 2002로 국제 송금의 메이저 코인이 되었듯 파이코인도 이제 같은 문을 통과하려 합니다. 여러분, 트랜잭션 한 건이 단 3에서 5초, 수수료는 0.01파이, 현재 가치로 약 0.002달러 수준입니다. 은행 수수료와 비교하면 거의 0에 가깝죠. 이건 기술적 진보를 넘어 금융평등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암호화폐는 늘 은행 밖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이코인은 그 경계를 허물며 은행 안과 밖을 잇는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다리가 완성되는 순간 파이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닌 하나의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이 금융을 바꾸는 시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건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미 이 새로운 질서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제도권 자본은 돈의 냄새가 아닌 가능성의 냄새를 맡죠. 초기엔 파이코인을 두고 그건 거래소에도 안 오른 프로젝트 아니야? 라며 비웃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제도권 투자자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137 벤처스와 율루 벤처스가 시드 라운드에서 파이네트워크에 투자했습니다. 2025년 스웨덴 증권시장 스팟라이트 스탁마켓에 상장된 벨런은 파이코인 기반 ETP를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불과 몇 달 만에 9억 4,700만 달러의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이건 규제된 금융 시스템 속으로 파이코인이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즉, 제도권이 파이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파이네트워크는 토큰 2049의 골드 스폰서로 참여했습니다. 토큰 2049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크립토 컨퍼런스입니다. 그 자리에서 파이코인은 단순한 부스 참가자가 아니라 산업을 이끄는 중심 파트너로 주목받았습니다. 벤처 캐피털의 자금, 글로벌 증권 시장에 참여, 그리고 국제 컨퍼런스의 중심 무대까지. 이건 시장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제도권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 이제 진짜다. 이 신호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서만 나옵니다. 투자자들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돈을 겁니다. 그들이 움직였다는 건 미래의 무게 중심이 이미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이코인이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모든 혁신에는 그림자가 있죠. 그리고 그 그림자는 바로 중앙화 논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모든 혁신에는 비판이 따릅니다. 파이코인도 예외는 아니죠. 가장 자주 나오는 비판은 이것입니다. 그거 중앙화된 프로젝트 아니야? 사실입니다. 현재 메인넷의 주요 노드는 파이코어 팀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CNN 보도에서도 이 부분은 지적됐죠. 누구나 한 번쯤은 이게 진짜 탈중앙화일까? 라는 의문을 품을 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단계라는 점입니다. 모든 블록체인은 중앙에서 시작해 분산으로 이동합니다. 비트코인도 초기에 단 몇 명의 채굴자만 있었고, 이더리움 역시 초창기엔 개발자 그룹이 모든 결정을 주도했죠. 탈중앙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지금 그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2025년
파이 파운데이션 설립과 함께 전체 토큰의 10%가 생태계 개발과 커뮤니티 인센티브로 재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버넌스 시스템 또한 점진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파이넷, 데벨로퍼 포털, 해커톤 등 커뮤니티 기반 의사결정 구조가 자리 잡고 있죠. 이건 단순한 명분이 아니라 책임 있는 분산화로 가는 과정입니다. 무질서한 탈중앙화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 분산화가 더 안정적이라는 것. 파이코인은 실제로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앙화는 결함이 아니라 준비된 여정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성숙하려면 중심이 먼저 자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진짜 분산이 가능하죠. 결국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파이코인은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느냐보다 그 권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누구나 동일한 기회를 갖는 금융민주화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여정의 끝에는 언제나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이 기다림 정말 의미가 있을까? 파이코인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세상은 조롱하고 인내는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모든 혁신은 긴 침묵의 시간을 견딘 끝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비트코인도 처음 2년 동안은 실패한 실험이라 불렸고 이더리움도 초기에 1달러짜리 실험용 토큰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세상의 금융 판도를 바꾼 이름이 되었습니다. 파이코인 역시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2025년은 그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2월에 오픈 메인넷, 11월에 ISO 2002 통합, 그리고 이어질 수많은 금융 연결과 협력이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 여정의 중심에는 가격이 아니라 사람이 있습니다. 6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하루도 빠짐없이 앱을 켜고 커뮤니티를 유지하며 실제 거래를 만들어가고 있죠.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사회적 실험이자 금융 민주화의 혁명입니다. 여러분, 파이코인의 진짜 가치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신뢰, 그리고 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을 견디는 이유는 단지 수익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 더 공평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다시 묻겠죠. 그때 파이코인을 믿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였다고.